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는 제가 그 인공지능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도 이어서 할게요. 보시면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게 이제 인공지능이 이제 일반적인 AI가 있고 이제 협의의 AI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제가 설명드린 거는 이제 협의의 AI 쪽이고, 그래서 이제 협의의 인공지능을 또 보시면은 이제 그거를 이제 머신러닝이라는 거를 이제 다시 우리가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도학습이랑 비지도학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이제 지도학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람이 이제 일일이 어떤 게 어떤 거고, 이거는 뭐 고양이고, 이거는 개고, 이거는 자동차고, 이거는 어, 뭐 신호등이고 뭐 그런 식으로 알려줘야 되는 것들이 이제 지도학습이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리고 비지도학습이다고 하는 것들은 이제 어, 그냥 어떤 환경 속에다가 이제 그 머신러닝 시스템을 놓고선 이제 머신러닝 시스템이 스스로 학습을 하는 거는 이제 학습하고 분류하는 것을 이제 그 비지도 학습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협의의 AI를 왜 이렇게 쓰는가 하면은,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저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의사 결정을 하는 하나의 툴이다. AI 자체가.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그러면 AI가 이렇게 활성화하게 되기 전에는 이제 사람들이 이제 공학적으로나 이렇게 작업을 할 때 의사결정을 하는 방법들이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좀 체계적으로, 그리고 이론적으로 정립됐으면서 이제 좀 객관화됐다고 볼 수 있는 거가 이제 통계적인 방법을 위한 뭐 통계적 품질 관리나 뭐 식스 시그마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가 통계를 배울 때 그 의사결정 툴이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머신러닝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어떤 거를 판단하는 거죠. 결국에는 요게 저기 저 신호등이 지금 빨간불인지 파란불인지 그거를 스스로 판단을 한다는 거죠. 네, 그거를 스스로 판단을 한다는 거니까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필요한 거는 어떤 거를 우리 대신해서 판단해 주는 시스템이, 그게 AI다. 그런 필요성이 있다. 결국에는 그 인간의 필요성에 의해서 기술이 개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이제 어쨌든 그 데이터를 다룬다는 점과 어떤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결과값을 도출해낼 수 있다는 거에서 이제 통계 분석과 머신러닝이 굉장히 이제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태생적으로도 좀 보시면 유사한 점이 많아요. 보시면, 그리고 자, 그러면 이제 통계 쪽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보면 통계 분석이라는 거는 보통 우리가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이제 이산 데이터, 연속 데이터 뭐 이런 거를 다룰 수 있는 거다 해서 이렇게 배우시잖아요. 그래서 이산 데이터는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이렇게 셀 수 있는 데이터, 끊어져 있는 데이터고, 이제 연속 데이터는 이제 아날로그 값이라고 하는, 이제 우리가 온도가 어떻게 분포가 되는가, 뭐 습도가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분포가 되는가 이런 식으로 이제 연속적으로 나오는 데이터. 결국엔 통계 분석도 데이터를 분석하는 하나의 툴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연속적으로 나오는 데이터가 이산적인 데이터인가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분류를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지금 통계 분석에 대한 분류는 다른 방식으로 분류를 할 거예요. 그거는 이제 저는 단위 변량과 다변량으로 두 개로 분류를 해봤어요. 단위 변량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통계 분석도 그 머신러닝처럼 하나의 툴이라는 거죠. 하나의 툴. 그래가지고 이제 인풋이 있으면 함수죠, 함수.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인풋을 하나만 넣는 함수가 있고, 인풋을 하나만 넣는 함수가 있고, 인풋을 하나 이상 넣는 함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통계 분석 중에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되는 데이터가 수치가 하나만 있을 때,
하나만 해석을 하고 통계를 돌리고 온도는 온도대로 통계 돌리고 습도는 습도대로 통계 돌리고 그렇게 하는 게 이제 단위별량. 그리고 다별량 같은 게 뭐냐면은 이게 동시에 넣는 거죠. 온도 데이터 그러니까 데이터가 막 흩어져 있어요. 막 이렇게 막 분산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그 X축과 Y축으로 구분된 그러니까 이쪽은 이제 온도, 이쪽은 이제 습도 이렇게 했을 때 데이터가 막 이렇게 분산되어 있어요. 이 분산되어 있는 것들을 이렇게 그 클러스터링 하는 거가 이제 클러스팅을 보통 하죠. 이렇게 분류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다별량 분석이고 그래서 보통 단위별량 분석은 공과대학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을 하세요. 왜냐하면 결과값이 정확하게 딱딱딱 나오잖아요. 저희 쪽은. 근데 그 다별량 같은 경우에는 인문사회학 쪽에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뭐 요쪽은 약간 온화한 느낌, 뭐 요쪽은 약간 그 세련된 느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감각적으로 이렇게 분포를 했을 때 이 어떤 A라는 디자인 는 뭐 이런 식의 느낌을 받는다던가 이런 식의 뭐 이런 느낌을 받는다던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나눌 수 있는 이제 사회과학 쪽에서는 이제 다변량 분석을 좀 많이 활용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얘는 이제 하나 이상의 결과를 받는 그런 거를 다변량이고 얘는 단위변량이라고 해요. 그래서 단위변량 분석은 이렇게 있는 거고 여기 회귀 분석도 단위변량 분석이죠. 그리고 다별량 분석이 이제 군집 분석, 아까 막 이렇게 클러스터링 한다고 제가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흩어져 있는 데이터를 이렇게 모아주는 거죠. 이렇게 모아놓고 보니까 얘네가 뭔가 특징이 있더라던가 막 그런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했냐면은 보시면은 단위별량이라는 거는 좀 지도학습이랑 되게 닮았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거가 지도학습이는 A는 B다. C는 D다. 그러니까 얘는 고양이가 아니야. 얘는 고양이야. 그러니까 사진을 하나씩 보여주는 거. 첫 번째 사진을 보여주고선 고양이 사진. 두 번째 사진을 보여주고선 개. 세 번째 사진을 보고서 고양이 사진.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전부 다 알려주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데이터를 되게 많이 사용은 하지만 어떻게 보면 얘 입장에서는 그냥 그 분류된 데이터 셋에 하나를 이렇게 넣는 거예요. 얘 입장에서는. 그래서 단위별량 분석이랑 비슷한 거고. 그래서 보면 여기에 단위별량 통계에서 단위별량 분석이 회귀 분석하고 지도학습에서는 이제 회귀 분석 같은 리그레션을 이용하는 이런 거가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비지도 학습에서 보면 클러스터링이 되어 있잖아요. 그 클러스터링이 되어 있는 것처럼 이제 두 개 이상의 두 개 X랑 Y로 된 두 개 이상의 이렇게 모여 있는 데이터들을 서로 그러니까 얘가 스스로 분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두 개 이상의 데이터를 받는 거죠. 받는 함수인 거죠.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단순히 이제 AI라고 해서 뭔가 새롭고 놀랍고 그런 것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우리가 했던 통계적 분석 방식에서 좀 변형된 형태라고 볼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그리고 일단은 좀 그런 내용이고요. 근데 또 이제 또 머신러닝 쪽에서 또 중요한 거는 이거죠. 그 이제 뉴럴 네트워크로 이렇게 이것들을 분석을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많은 방식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머신러닝이라고 해서 지도학습이라고 해도 각각의 방식에 따라서 엄청나게 많은 방법들이 있어요. 이런 방법들을 이제 밑에서 이렇게 그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렇게 떠받쳐 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머신러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